자, 여러분이 이제 혹시나 못 오는 상황이 되거나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시되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녹화를 할 텐데 판서는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판서까지 녹화를 하려면 장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평강을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판서를 안 쓰고 화면에만 하기에는 좀 안 되겠죠. 가능한 수업을 빠지지 마시고, 그래도 부득이하게 빠져야 되는 경우는 미리 말을 해야 선생님이 녹화를 합니다. 이제 오면 얘기를 하고 이거 해설을 좀 하도록 할게요. 질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자, 여기 12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푸셨을 텐데, 얘 보면 지금 문제에서 something은 n제곱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된다 라고 하죠. 그때 바로 뿔마의 홀짝 제곱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풀이를 시작을 하셔야겠죠.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칠판에는 선생님 정확하게 써놨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내가 암기했던 홀짝 뿔마 이 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홀짝 뿔 0, 1, 여기 전체가 1이고 여기가 2개, 여기는 1개, 여기는 0개죠.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항상 그래프를 가지고 외워야 이게 쓸모가 있다 했죠. 음의 실수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면 여기 있겠지. 여기 음의 실수. 왜요? 여기가 어떻게 음의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홀수는 짠, 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음의 실수가 생기려면 여기 있어야 되잖아. 여기. 이게 음의 실수라는 거예요. x를 보는 거죠. x. 음의 실수. 그럼 여기만 있냐? 아니다. 여기도 있다. 어떻게 있어요? 짝수를 보면 그래프를 같이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짝수 쪽에 가면 여기가 플러스에 갔을 때 여기 또 음의 실근이 생기죠. 그래서 딱 이 두 군데에서 음의 실근이 생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선생님 나머지는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양의 실근이고요, 여기는 0이고요. 그래서 탈락. 그 다음에 얘는 0이죠. 여기는 실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칠판에 적어놨던 것처럼 칠판을 보시면 1번 마이너스의 홀수, 2번 플러스의 짝수, 이렇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뭘 말하냐? 지금 문제에서 2차를 줬죠? 이 친구 n에 대한 2차식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얘가 양수인 구간이 있고 음수인 구간이 있겠죠. 그러면 1번을 풀기 위해서는 음수인 구간의 홀수 인수분해 하면은 각각 여기 값이 나올 거야. 그 녀석 중에서 n이 홀수가 되는 녀석만 답이죠. 당연히 2부터 11 안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하람이 근이 뭐랑 뭡니까? 6이랑 3이요? 여기가 3, 여기가 6 이렇게 되면 3보다 작은 곳, 그리고 6보다 큰 곳을 생각을 해야겠죠. 거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홀수는 여기 작은 곳은 2, 3 하니까 없고 7, 9, 11 이렇게 되겠죠. 7, 9, 11 홀수인 거. 그 다음에 플러스인 것은 3보다 커야 되니까 4, 5 이 두 개 중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짝수만 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문제야.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고, 왜 선생님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풀어라라고 하는지도 이해를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뿔마의 홀짝 제곱근만 가지고 안 풀린다는 거,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수능 문제에서 여러분이 맞춰야 될 문제들을 맞추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가 선생님이 판수를 2025년도, 그러니까 2024년 판을 사려고 하였으나 원장님이 열심히 알아보셨는데 다 절판됐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6년도, 그러니까 2025년인 올해
출판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놓은 걸 나중에 선생님이 좀 스캔을 해서 PDF 파일을 확보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페이지 수가 좀 안 맞을 수 있다. 그럼 선생님이 그때 말했던 건 뭔데요? 이 책 뒤에 보면 파트 2라고 있어요. 파트 2. 책의 뒤쪽을 보세요. 선생님 없고 여러분 책에 파트 2라고 있습니다. 뒤에. 그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기존 책은 이 내용이 따로 없었는데 여기 파트 2를 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은 안 다룰 것이고 1회독 한 다음에 이제 4점짜리 풀 때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좀 빠르게 한 바퀴를 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 지난 시간까지 수업한 내용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 옮기시면 돼요. 페이지 똑같습니다. 옮기시면 되고 오늘은 로그부터 할 것이고요. 오늘 로그를 마치고 다음 시간 내일이죠. 내일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다 할 겁니다. 내일이 굉장히 수업이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잘 자고 컨디션 좋게 와야지. 난리가 난다. 시험 범위는 지난 수업까지. 항상 일주일 전에 거까지만 시험 범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건 여러분이 잘 알 것이고 수감각 적어보세요. 로그 옆에다가 적어보십시오. 빠르게 적어야 돼. 시간이 타이트해가지고. 뜯을 시간도 아까우니까 뜨거운 걸로 11분 지각자는 잘 기억하세요. 자, 다 왔으니까 이제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매일 계획표랑 기록지를 같이 올리셔야 돼요. 매일 안 했더라도 기록지를 올려야 합니다. 기록지를 매일 올리는 것까지 해서 선생님이 판단을 할 것이야. 잠시만 보세요. 어떻게 된 거죠? 야잘 못 뺀 거야? 지금 나온 거야? 지금 나왔어? 알았어, 오세요. 오케이. 매일 기록지랑 여러분이 그걸 올리셔야 하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상금이 나가고 그거 안 하면 하나당 벌금이 1,000원씩입니다. 강제성을 좀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일주 해봤는데 잘한 친구가 있고 좀 잘 안 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최선을 다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노력이랑 선생님이 그 기준을 삼는 노력이랑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문제가 안 생겨. 그래서 힘들더라도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고집을 부리는 건 여러분이 따라와 주셔야 한다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일단 따라와야 하고 이 진도가 선생님이 지금 진도표를 얼추 짜놨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진도대로 이걸 계획 안에 쭉 나가려면은 지금 숨이 겨우 가퍼. 그래서 1월 1일 쉬려고 했는데 수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얘기도 여러분이랑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금 조사하겠지만 1월 1일 날 혹시 가정에 행사가 있거나 친척집에 가야 하거나 이미 일정이 잡혀있는 사람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휴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방학하고 좀 보강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두가 그날 어차피 집에 있는데요 하면 수업을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따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급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해야 되는데 안 급한 것 같아 지금. 그다음에 아직도 난 봉투복습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오늘 안에 선생님하고 꼭 해결을 하고 가셔야 돼요. 봉투복습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선생님의 수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30% 그리고 여러분이 봉투복습하는 게 70%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볼 건데 매주 토요일 날 테스트를 봐가지고 점수가 80점이 못 넘는다 그럼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야. 복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고 선생님이 새로운 문제를 넣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여러분이랑 수업 시간에 한 문제들 그리고 분명히 선생님 복습하라고 했던 것들을 시험에 낼 건데 80% 그게 안 되면
공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돼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든 부모님이랑 같이 상담을 하든 어쨌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다른 과목도 다 안 되고 있다는 소리야. 쉽게 말해서 문제시 생각을 해야 한다. 그 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뭐 매일 가능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2, 3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 엑셀표로 시트 정리해서 올리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보통 거기에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친구들이 문제일 확률이 높고 선생님이 이거 기록을 다 하는 이유는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특정 학생이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랑 원장님이랑 나랑 해가지고 4인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치를 취해야 돼. 그리고 오늘 못 온 친구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한 친구는 야자를 못 뺀 것 같고요. 한 친구는 선생님한테 또 그 사랑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끔 사랑의 편지를 쓰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는 하지만 나름 설득을 했는데 한 번만 믿어달라 하길래 또 선생님이 학생을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줘? 일단 믿어는 줬습니다만 여러분은 가능한 수업을 빼먹지 마십시오. 수업을 빼먹으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영상을 듣고 보충을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한 친구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 듣더라도 대충 들으니까. 자, 수감각.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지금 바쁘다. 수업 일정을 여러분한테 좀 어떻게라도 시간 안에 진도를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좀 바쁘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나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봉투 복수까지 다 된다는 그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자, 수감각.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요일은 다맛쌈을 하는 날인데 다맛쌈 하는 날은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똑같이 하는 거죠. 모의고사를 봅니다.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는 아니죠. 한 2, 3일간 그 다음 토요일이니까 여러분이 발표할 걸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오답을 해서. 근데 오늘은 직접 같이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간표 보시면 여러분이 8시부터 9시 반까지 다맛쌈 보고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시험은 40분 잡고 볼 것이고 좀 쉬었다가 한 40분 동안 여러분이 이제 해설 준비를 하고 뭐 내가 맡은 문제가 쉽다 그럼 쉬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시 반부터 같이 해볼 거야. 풀이를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각자 맡은 문항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여러분끼리 해야 돼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최대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맛쌈을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마련해 줄 것이고 그때 하는 걸 녹화를 해서 선생님이 따로 점검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냥 처음 해보라 하면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나랑 같이 해보고 그 방식대로 여러분이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무슨 문항을 할지 이미 챗 GPT한테 선생님이 다 랜덤으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학생마다 지금 문항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알려줄게요. 시험 보고 나서. 미리 알려주면 시험 볼 때 그 문제만 막 열심히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따가 시험 다 보고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다시 넘어와서 수감각. 수감각이라 하면 예를 봤을 때 로그를 정확히 공부한 사람이면 로그가 갖고 있는 의미에 따라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 어느 정도 돼요? 수감각이 있으면 얘는 2점 얼마겠다가 떠올라야 돼요. 자, 얘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어디엔가 있다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점 얼마겠죠. 얘는 돼요? 얼마? 3점 얼마 이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건데요? 수감각은 항상 로그에서 중요한 수감각은 뭐냐면 제곱수입니다. 제곱수. 적어보세요. 여기는 가령 5 같은 경우에는 5에 0승부터 5에 1승, 5에 2승, 5에 마이너스 1, 5에 마이너스 2 이런 애들이 중요한 거겠지. 대략적으로 그 값을 물어봤을 때 어떠한 밑을 갖더라도 항상 5의 0 거듭제곱은 1이잖아. 지수에서 1, 그 다음에 5, 25, 125, 그 다음에 5의 4승까지 한번 적어보면은 625죠. 마이너스 1은 5분의 1, 그 다음에 25분의 1 이렇게 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각각의 로그의 값이 얼마다? 각각 로그의 값이
이 값을 따라가는 거야. 로그는 얘를. 여러분이 로그 25 로그 5의 25 하면 얘가 얼마예요? 로그 5의 제곱이니까 2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정도는 되죠. 얘는 그러니까 25를 보면 아 얘는 2구나. 그러니까 이걸 실제 내신 수업할 때 이진법이다, 뭐 십진법이다, 오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는 그냥 이걸 딱 채워서 이 정도로 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로그 5에 100 하면 대충 어느 정도로 보여야 돼? 얘랑 얘 사이지. 얘는 2. 얼마 얼마야.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해줘야 한다는 소리야. 됐어요? 그럼 아까 로그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이제 해석이 되죠. 얘는 로그 5의 27이란 녀석은 로그 5의 25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로그 5의 125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대충 얼마? 2. 얼마 얼마다 이렇게 딱 보여야 하는 거고, 500이란 숫자는 125랑 625 사이에 있지. 이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3. 얼마 얼마인 거고, 이게 수감각이에요. 여기가 좀 어려운데 얘는 25분의 1하고 5분의 1 사이에 있죠. 여기에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얼마 얼마다. 이게 떠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 안 된 사람? 영록 이해됐어? 다 한 거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로그의 정의는 쭉 읽어보시고, 로그의 의미 자체는 선생님이 내신 때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실전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부터 칠해보시죠. 갈 길이 멀다. 만약에 수업 시간 안에 선생님이 문제를 다 못 풀었다, 예제를, 그러면 그 부분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진도를 다 빼야 돼요. 딜레이를 시키지 않겠다는 소리지, 가능한. 일단 수업 시간에 지각하면 곤란하다.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늦을 것 같다 하면 꼭 선생님한테 몇 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기다릴지 영상을 찍을지 판단하거든.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모든 내용을 가능한 이 책에다가 단권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권화. 그래서 수학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여기다가 한 권에 좀 잘 적을 수 있게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도 가능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이 교재 안에 꾸겨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랑 좀 의견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자, 정의는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칠판에다가 정의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보세요. 로그 5에 25 이렇게 딱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읽어야 하냐. 얘는 5에다가 거듭 제곱했을 때 25가 되는 수, 이렇게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로그 5의 25는 5에다가 거듭 제곱했을 때, 그러니까 로그 5의 25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5가 된다는 소리야.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5의 제곱이죠. 이게 로그의 정의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a의 거듭 제곱했을 시 n이 되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로그 a n이라고 부른다. 이걸 기억을 해야 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런 문제 있잖아. 자, 이렇게 하면 또 괜히 헷갈리니까.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당황할 수 있어. 민지 얼마야? 네? 얼마예요? 3. 왜? 둘이. 자리를 바꿔서. 네. 그치. 그걸 이제 암기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잘 대답했어요. 근데 이거의 이름이 뭐라고? 얘 정의가 뭐라고? 이해. 거듭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수. 이름대로 한 거잖아. 2에다가 거듭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3이 돼야지. 얘 이름이 뭐니까? 2에 거듭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얘가 자리 바꿔서 어떻게 된다? 3의 로그 2의 2, 얘는 1,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고. 저 정의. 오케이? 그래서 a에다가 로그 an을 곱하면 거듭 제곱하면 n이 되는 거야. 얘 이름이니까 a에다가 거듭 제곱하면 n이 되는 수니까. 됐죠? 이 로그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네이피어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개념 설명할 때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생략하고 결론으로 바로 간 건데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함수입니다. 복잡한 함수. 그리고 이 로그에 대한 계산은 이미 다 수학자들 해놨어요. 여러분 얘를 그냥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정의가 뭐라고? a에 거듭 제곱했을 때 n이 되는 수. 이게 로그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제 EBS 강의나 이런 거 들으면 어떤 식으로 또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로그 자, 뭐 3의 27은 얼마예요? 27 말고 81로 하자. 81은 얼마죠? 얼마? 4죠? 의원이 괜찮아요? 얘를 우리가 로그 3의 81은 3의 4승이고 앞에 떨어져서 4 이렇게 하잖아. 그치? 얘를 이제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돌려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3의 4승은 81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같은 말이야. 근데 정의를 생각해야 돼.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정의가 뭐야? A의 x가 n이다 라고 했을 때 이 x를 써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써야 돼? 로그 a n이지. 왜? a에 거듭 제곱했는데 n이 됐잖아.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얘를 뭐 이렇게 돌리나 저렇게 돌리나 이렇게 끽끽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나와야지? 아, x는 로그 a n이야. 이렇게 좀 바로 나와요. 정의. 아시겠죠? 공부하세요. 이건 정의다. 그리고 이때 이 a를 밑이라고 하고 n은 진수라고 한다. 다 암기. 그리고 그냥 암기해야 되는 상황. a는 1이다. 왜? 읽어보세요. 읽어봐. 민재. A에 거듭 제곱했을 때 A는 응, 얼마야? 1. 그래, 그래서 1인 거야. a의 거듭 제곱에서 a가 되려면 1을 거듭 제곱해야겠지. 하람이 읽어봐. A의 거듭제곱해서 응. 1이 1이 되려면 얼마를 거듭 제곱해야 돼? 0. 그쵸? 이거 그냥 당연히 암기 사항입니다. 정의를 알면 암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밑조건, 진수조건. 이것도 그냥 암기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설명이 되는 건데 밑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안 돼요. 암기하시고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합니다. 그 이유도 우리가 지수를 잘 이해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 우리의 지수의 밑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의 밑이 1이면 의미가 없어요. 1에다 뭘 거듭제곱하더라도 이 규칙이 성립되지 않아. 그러니까 밑은 1이면 안 된 거고. 왜 음수면 안 돼? 음수면 진동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미적분 배운 애들은 진동한단 말이 이해가 될 것이고, 안 배운 친구들은 상상을 해보세요. 음수예요. 거듭제곱할 때마다 얘가 어떻게 막 널뛰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도 돼. 진수 조건 n, 얘는 a의 거듭 제곱해서 n이 되는 수잖아. 그럼 지수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수를 거듭 제곱하면 n은 뭐야? 양수잖아. 지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n은 양수다. 이 정도만 받아들여도 되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방금 설명했던 거는 여러분이 풀었습니다. a의 거듭 제곱해서 a가 되려면 1이고 a의 거듭 제곱해서 1이 되려면 0이다. 이게 여러분한테 설명이 된 거고, 당연히 시험 문제는 얘를 딱 주어주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로그의 정의 뭐라고 써야 돼? 로그 an 해놓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 밑, 그 다음에 진수, 밑 조건은 뭐고 진수 조건 뭐다 쓸 줄 아셔야 한다. 됐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 머리에 남습니다. 자리 바꾸기, 정의로 해석해라 설명했죠? 얘 의미가 뭐다고? a의 거듭 제곱에서 n이 되는 수. 자리 바꾸고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리 바꾸시면 돼. 됐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공식 자체는 기억을 해야 되니까 형용편 하시고, 로그의 성질을 활용하면 이렇게 A랑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얘기입니다. 풀어보세요.
얘를 이제 풀어라. 그럼 해설에 있는 풀이처럼 풀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하고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6하고 로그 3의 제곱이니까 얘는 6하고 제곱이 돼서 36이다. 이렇게 풀었죠. 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로그의 정의를 쓰고 싶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 3의 제곱으로 살짝 바꿔주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3의 로그 얘를 먼저 한 다음 제곱해도 되겠죠. 근데 얘의 정의가 뭐야? 3에다 거듭 제곱해서 6이 되는 수니까 이게 6이지. 그렇죠? 정의로 풀면. 그래서 36.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이는 거로 푸시면 돼요. 그냥 쫀득쫀득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겠죠. 자, 1번, 2번.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없죠? 넘어갑니다. 질문하세요. 모르면 창피해하지 말고 절대로. 다음 로그의 성질. 자, 여기 형광펜 하시고 옆에 크게 지수는 곱하고 로그는 더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수 법칙 외우고 있죠? 1번부터 5번 쫘라라라락 쓸 줄 알아야 됩니다. 5개 써라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냥 로그 공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로그의 성질이라고 한다. 지수 법칙 그냥 지수 공식이라고 그냥 줄여서 표현하겠다. 근데 로그는 재밌는 게 이런 게 재밌지. 여기 1번 공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m n 이렇게 되면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죠. 이렇게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얘는. 이때 지금 문제를 보시면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이거는 밑조건. m하고 n이 서로 양수이다. 이거는 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쓰여 있는 건 진수 조건과 밑조건을 쓴 거고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가령 로그 3의 여기에 18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로그 3의 이 18이라는 녀석을 9 곱하기 2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9 더하기 로그 3의 2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로그 3의 2죠. 수감각. 자, 18은 제곱수, 3의 제곱수 입장에서 뭐랑 뭐 사이야? 이항성 그렇죠. 9랑 27 사이지. 오케이? 9랑 27 사이니까 얘는 실제로 2. 얼마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로그 공식을 가지고 봐도 여기는 2, 로그 3의 2는 0과 1 사이죠? 그렇죠? 얼추 맞지?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에서 중요한 건 더하기야. 로그는 더하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더해진 로그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 근데 뭐는 안 돼? 로그 a의 m 곱하기 로그 a의 n 이렇게 돼 있어. 이건 곱하기죠. 로그끼리 곱했어요.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케이? 지수는 어때야 돼? 서로? 곱해야지. 2의 3승 곱하기 2의 5승 이래야 내가 얘를 계산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근데 지수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요? 5라고 하니까 계산이 되네. 여기를 x 이렇게. 그러면 2의 3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x승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들어오세요. 영록이 옆으로.
그래서 지수는 곱하고 로그는 뭐하라? 더하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럼 반대로 지수끼리 더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로그끼리 곱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야. 차근히 나오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끼리는 더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 로그끼리는 곱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정리. 미리 말하자면 지수끼리 더한 경우에는 묶어야 돼요. 묶어서 푸는 거예요. 내신에서 했었을 거야. 기억이 다시 날 겁니다. 문제를 보면. 자, 성인이는 필통만 꺼내시고 일단 그 주어진 교재를 피시면 됩니다. 로그끼리 곱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밑변환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자면. 나머지는 다 뭘로 한다? 이 공식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밑이 다른 경우에는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밑을 변환해 줍니다. 이게 이렇게 쪼개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교과서 읽어보면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 그 다음에 이렇게 역수 관계도 성립된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런 역수 관계가 어떻게 성립할까? 여러분이 한 번씩 해보시면 되는데 로그 AB 얘는 결국에 로그 A분의 로그 B죠. 그쵸? 내가 밑을 뭘로 한 거야? 10, 밑이 10인 걸로 바꾼 거지. 그쵸? 얘를 근데 내가 역수로 바꿔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이번에는 B 분의 로그 A가 되고 이거 분의 1 이렇게 해야죠. 역수로 바꾸려면. 그쵸? 그런 다음 얘는 다시 어떻게 돼? 로그 BA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이해됩니까? 역수로 바꾸면 이렇게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거니까 역수 관계다. 그래서 밑과 지수를 자리 바꾸면 역수다. 이렇게 항상 하면서 숫자랑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숫자랑 어떻게 있어요? 로그 3에 27 이렇게 있는 걸 역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로그 27 3분의 1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웠으니까 아는데 얘는 3의 세제곱이고 이 세제곱이 10로 가서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뒤집으면 3, 얘 3 맞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립한다. 5번 뒤에 있는 녀석인데 옆에다가 붙였습니다. 여러분 써야 돼요. 여러분 없을 거야 책에. 그래서 5번은 이렇게 생긴 것이고 잘 보시면 위에 있는 녀석이랑 비교를 한번 해서 생각을 해보면 3번 같은 경우에 자 민재 이 라지 M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네? 이 라지 M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저 라지 M은 양수, 음수 다 돼? 아니요. 뭐만 돼? 양수. 진수 조건 때문에. 그치? 양수만 되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K는? K 양수만 돼? 그런 조건 없지? 실수야. 0도 된다는 소리. 5번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여기 MN이 들어가 있죠. 작지만 얘네들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없다? 없다. 양수 조건 없다. 이 MN에 대해서는. 오케이? 단 M은 0이면 안 돼. 왜 M이 0이면 안 될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0이면 A의 0승이니까 얘가 1이 되겠죠. 밑은 1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0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M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얘는 N분의 1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야 항상. 의견 오케이? 얘는 N분의 1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얘는 위로 빠지는 거고. 잘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암기의 대상. 다음 페이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활용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고 여기는 로그의 성질하고 합쳤어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로그의 성질과 합침. 하나만 봐라 이 말이지.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제를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 쓰고 있겠죠 앞으로는. 자 여기서 이 9는 3의 제곱이 되고 제곱은 앞으로 이렇게 2분의 1로 나가서 약분돼서 4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렇게 하겠지. 앞으로는 4, 3 이 정도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머릿속에서 이게 돌아야 된다고. 쌤이 이렇게 했구나. 영국이 괜찮아? 우연히 괜찮아? 그래서 얘를 밑을 지금 3으로 열심히 만들어준 거죠. 더하기 지금 9 로그 여기 3에 B 이렇게 있습니다. 밑이 같으니까 로그는 더해야 된다 했지? 지수는 곱하고.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그 3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나? 가능하죠? 이 4를 이제 어떻게 다시 위로 올려? 이 9를 어떻게 다시 올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A의 4 곱하기 B의 9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로그 3의 A, B 이거 하나 곱하기 B의 5제곱 이렇게 되죠. 내가 문제를 무조건 이렇게 풀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지. 생각을 시작해야 한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까지는 내가 답을 낼 수 있죠.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로그 3의 AB 곱하기 27이래요. 27에 더하기 로그 3의 B의 5. 그러면은 이 친구는 3의 세제곱이니까 얘랑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 민지 얼마? 12. 그 다음 내가 얘를 대답하고 싶은데 지금 문제가 뭐야? B는 어떻게 할 것이오? 그랬을 때 지금 쌤이 풀고 있는 방식은 구하라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최대한 하고 조건으로 넘어가고 있죠. 조건에서 구하라로 갈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조건을 가지고 구하라로 넘어오는 방식을 아래에서 보면서 했을 테니까 나는 거꾸로 구하라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조건을 다시 보는 거지. 조건에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건 뭐냐면 로그 3의 A분의 B가 5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이 A분의 B가 얼마라는 소리? AB가 얼마야 돼? 3의 몇 승? 3의 5승이죠? 그치? 3의 5승이다. B는 3의 5승 곱하기 A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얘를 내가 여기 집어넣는다? 그럼 풀리나? 쳇바퀴 도는 거야 지금. 쳇바퀴. 그럼 또 A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면 내가 얘랑 뭘 가지고 해결을 봐야 돼요? A, B의 곱이 얼마다? 27이다. 랑 같이 풀어야겠지. 얘랑 얘를 뭐 해줄까요?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면 AB랑 A분의 B니까 A 사라지고 B의 제곱은 3의 얘가 3의 3승 맞아요? 얘는 3의 5승 그러니까 얘는 3의 8승 B는 3의 4승. 그냥 얘로 이렇게 가서 풀겠다 그러면은 회전 논리가 되는 거야. 그냥 B를 A로 바꿨을 뿐이거든.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B를 해결해 줘야 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풀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해설을 가지고 푸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해설은 이게 잘 정리가 돼 있을 거야. 왜냐면 여기 오타가 있었는데 그 오타를 개정을 했더라고요. 아까 내가 살짝 보니까. 구판에는 오타가 있어서 교정을 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풀이도 있고 이런 풀이도 있고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보세요. 이런 풀이도 있다. 나한테 AB를 27이라고 줬잖아.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야? 근데 이거는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고. AB는 27. 그 다음에 로그 3의 B분의 A겠죠. A분의 B겠죠. A분의 B가 5다. 얘를 보고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뭘 준 거야, 얘는? 로그 3의 B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5라는 걸 알려준 거네. 그치?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하는 거지. 로그 3의 AB는 얼마야? 27이 들어갔으니까 3이지. 이해돼요? 그럼 출제자가 이렇게 낸 거 아닐까? 라고 나는 생각을 해. 해설은 나랑 다르더라고. 근데 여러 가지 해설로 푸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더해서 3이고 빼서 5야. 연립할 수 있지. 그걸 이제 선생님이 좀 이쁘게 설명한 게 이겁니다. 민재 따라오고 있어요?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아니 이렇게 되고 2 로그 3의 b가 얼마다? 8 그럼 b 얼마? 보여? 81인가?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b가 81이면 a는 당연히 3분의 1이겠지. 그리고 구하라에다 때려 박으면 돼. 이건 이제 조건을 분석을 해서 구하라로 간 거야. 선생님이 이제 해설 말고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칠판에 적은 건 구하라를 내가 먼저 보인 거야. 시험장에서 뭐가 먼저 보일지 모르잖아. 그럼 구하라를 내가 먼저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얘를 조건으로 가서 해결하는 경우고, 방금 같은 경우는 얘를 왜 줬을까? 잘 본 거지. 근데 여러분이 항상 이게 이렇게 떠오를 수 있을까? 시험장에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떠올랐을 때가 있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눈에 보여서. 뭐로 푸는지는 여러분 뭐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의 컨디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뭘 해야 돼? 최대한 다양한 풀이를 해보는 게 좋겠지. 아시겠죠? 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 책을 보다 보면 같은 문제를 이렇게도 풀고 또 같은 문제를 이렇게도 풀고 이런 게 자꾸 보일 거야. 뒤에 보다 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되 내가 시간이 여유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금방 했다. 그럼 그걸 꼼꼼히 보고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예제 2번 풀어보세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례식은 항상 보이면 내항끼리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l은 b 곱하기 기억 이렇게 놓고 푸는 겁니다. 비율을 준 거니까. 구하라의 밑이 다르죠. 항상 밑이 다르면 밑을 통일하셔야 합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고 바로 이 로그 B의 C는 로그 AC다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한테 이 구하라를 물어봤어요. 구하라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에 따라서 그날 이제 풀이가 달라지겠지. 다양한 풀이가 있겠지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밑이 B인 거랑 뭐 A인 거랑 다양하네. 그럼 내가 밑을 어쨌든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얘를 진짜 푸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밑을 내가 한번 B로 통일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 밑을 B로 통일시킨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얘를 로그 BA BB 이렇게 바꾼다는 소리지. 옆에 친구가 졸면 쓰다듬어 주세요. 로그 여기는 바꿀 필요가 없죠. 밑이 B니까 로그 BA 이렇게
그러면 로그 BB는 1이죠? 1. 그쵸? 그러면 로그 내가 BA 더하기 로그 BA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얘밖에 없어. 그럼 얘를 가지고 로그 BA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가능하죠.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2 로그 B분의 로그 C는 로그 A분의 로그 C죠. 이렇게 사라지고 내가 로그 BA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친구가 1로 넘어오면 되겠지. 그러면 로그 B분의 로그 A는 2는 옆으로 가. 2분의 1 이렇게 되죠. 보이나요? 지금 뭐 한 건지? 이거 일단 약분했고 얘는 1로 올라왔고 얘는 내려간 거죠 아래로. 그러면 로그 BA를 내가 만들 수 있네. 로그 BA는 그럼 얼마? 2분의 1.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 여기에 2분의 1 역수 집어넣고 얘는 역수니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해설을 봅시다. 해설도 좋아요. 밑을 통일을 해야겠다. 그럼 내가 밑을 뭘로 통일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이 식 자체를 보면 C가 있잖아. C. 그래서 내가 여기는 이제 상용로그로 밑을 다 통일했네요. 로그 BC는 이렇게 로그 B분의 로그 C. 로그 AC는 로그 A분의 로그 C. 그리고 나서 이 또한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고 그럼 계산해가지고 이걸 얻어내는 과정. 선생님이 한 거랑 똑같죠. 선생님이 로그 BA를 구한 거고 얘는 로그 AB를 구했다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똑같이 끼워 놓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읽으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옆에 보면 교과서적 풀이 툭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밑을 어떻게든 내가 지금 C로 통일해 보겠다 라는 시도지. 밑을 C로 통일하겠다. 죽지마 떠라. 여기서 컷을 해야겠네.